아니, 그래서 내가 이 책 얘기 읽자마자 두 부류로 나뉠 것 같다고 그래, 얘기를 그래. 했었던 게, 그러니까 공부를 대학 공부 말고 그러면 무슨 공부를 빡시게 이제 시켜야 그치, 되는지, 그렇지. 이런 부모와 어. 그래, 우리처럼 공부 안 시키고 대학 안 보내는 거에 대한, 아, 좋은 근거 자료가 된다. 음, 이렇게 음, 생각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더 편안하게 두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열어주자. 이런 부류로 나뉠 것 같은데, 음. 방금 얘기했던 건 앞쪽 전자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치. 어떻게 빡세게 시켜서 리더를 만들고 어떻게 음, 이 4차 산업시대에 살아남는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낼 건데, 이제 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목적은 아니지. 그래, 난 그리고 이 책을 몰라. 보니까 어. 그냥 평생 열심히 공부해라 이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음, 음, 살아남으려면, 어. 리더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정말 차라리 12년 갈아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면서. 12년 갈아 넣어도 계속 공부해야 그치, 되는 건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 이미 시대는 바뀌고 이렇게, 있고, 야, 그건 이해하지. 근데 12년 갈아 넣어서 공부 또 해야 되느니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평생 하는 편이 나은 거 아니야? 솔직히 어, 그때그때 우리가 어, 그냥 인터넷에서 좀 음, 검색해와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학원 한 3달 다녀가지고 하는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음, 정도의 공부로는 성장을 할 음.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내가가 말하는 원하는 거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얘기인 이렇게 보면 거지. 뭐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의 그런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를 찾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수뿐만 아니고 그 더 대단한 사람의 그런 거를 또 찾아 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글로벌한 사람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결국은.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아이한테 뭔가 우리가 깔아주고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약에 아니 아이는 스스로 찾아 나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다른 거를 입력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그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되게 와닿았던 거는 그런 거거든.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더 갖게 된 확신은 12년을 갈아 넣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12년 사교육 비용의 절반으로 차라리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라.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절반 비용도 아니고 거의 제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깔아줘야 된다는 부담.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맞아, 맞아.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 더 다양한 걸 시켜줄 것인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네. 그런 걸 깔아주면 그쪽으로 또 아이가 갈 거라는 생각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는 여기에서 그 와중에 되게 와닿았던 거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슬처럼 연결할 때 그게 융합형 인재가 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건 음, 인재라는 말이야. 그냥 융합형 인간. 그래. 인간이라고 하자. 융합형 융합형 인간이라고 인간이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아이를 풀어놓고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어. 그러면 나는 웹툰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얘를 웹툰 작가로 키우려면 미대를 어디를 가야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보들을 줘.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얘가 선택하게 냅둬 하고 냅뒀을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에 관심을 가져? 그러면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해. 아무도 하라 소리도 안 했고 그냥 집에 피아노가 있었을 뿐인데 근데 만약에 융합형 인간이 된다 하면 피아노와 그림을 이랑 또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엮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융합형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그치. 웹툰을 놓을 수도 있고 피아노를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해봤더니 이게 되네? 라는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도 깔아주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시점에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 음, 학원에서 1시간 이상 피아노를 침으로써 아이가 6년 뒤에는 다시는 피아노를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썬 말대로 12년 동안 공부하면 오히려 그게 속편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래 사회에서 밥 먹고 살아남으려면 그거 하나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그렇지, 없다는 게 맞아. 현실이고 맞아, 12년을 그렇게 애쓰면 그 이후에 공부할 힘조차도 나는 없을 것 같아, 나처럼. 안 하게 둬야 그 틈틈 성인이 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 찾아내고 개발하는데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창의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이 얘기가 나와. 근데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것도 얘기했잖아. 12년 동안 사교육에 쏟아부을 비용의 반만이라도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관심사나 그런 것들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쓰면 더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학교 시스템 자체도 부정하나? 그러니까 학교를 없애자,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19세기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킬 것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말 미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토론으로 가야 된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걸로 가야 된다. 아이가 표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면 토론 스킬을 가르치는 그럼 학원에 보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부모랑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습관만 들여도 그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치. 학교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유는 함께 공부할 공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공부하고 그걸 나눌 만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나는 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로는 받아들였어. 그게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 있느냐에 맞아. 따라 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내가 키워야 돼. 이제 미래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 뭘 시켜야 되지?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아이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두고 대학 입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 방향성이 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책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그 책을 읽고 그 책이 나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관점. 줬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섞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 근데 이미 근데 그것이 내 의견이 됐고 그 의견의 바탕으로 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썬 말대로.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 까미가 방금 학교라는 게 공부 공동체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맞아, 맞아. 공동체가 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편하니까 예로 드는 거야. 이제 강아지 관심 있으면 개 키우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더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이게 공동체가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코딩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코딩을 하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나이를 떠나서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거기서 코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이런 걸 해봤다 저런 걸 해봤다 나눠보고 하는 게 나는 공동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보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또 토론을 하게 되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언제까지 19세기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지식을 일방적으로 집어넣고 외우고 그걸 테스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를 그치. 하는 거고 맞아. 아이 스스로 같이 프로젝트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능동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달라지면 좋겠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우리 그쵸. 자녀의 맞아. 자녀 시대거나 자녀의 음, 자녀의 자녀 시대나 애는 가능할까? 그치. 대신에 나는 좀 이 책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음.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라고 느끼려고 녹음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부분에선 좀 더 나도 노력하고 아이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나는 내가 음, 아이보다도 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구나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막 어떤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뭐 어떤 학위를 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조금 여기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나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 음, 아무리 그래봤자 사회가 금방 바뀌겠어? 아무리 이렇게 뭐 AI가 나오고 로봇이 음,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벌써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은행원이라고 하잖아? 음, 은행원이라고. 그리고 여기 근거 자료로 이제 이미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믿기지 않고 납득을 잘 안 음, 했던 거. 그게 음, 이제 나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도 아무리 그래 봤자 그렇게까지 빨리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앞당겨진 것 같고 맞아. 음 그리고 맞아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코로나를 미래 사회에서는 또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여기 질문이 있었잖아. 음, 그때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힘들었던 사회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이걸 겪어보지 않았던 이제 미래의 역사에는 기술적 도약과 그 AI의 개발을 5년이나 앞당긴 시점이라고 2021년을 기억할 거라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안일하게 내가 지켜보지 말아야겠다. 그 음, 시각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달은 것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친구들도 뭔가 뭐 데이터 라벨링부터 시작해서 챗 GPT도 써보고 이것저것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자세는 나는 친구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러면 어떤 공부를 또 계속 이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시주 말대로 들었고 또 한 가지 내가 굉장히 공감했던 거는 응, 응,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계가 대체할, AI가 응, 대체할 응, 직업, 아이들의 시대에 응, 사라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고 응. 판단력, 창의력,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 나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공부는 오히려 공부를 할수록 남을 앞설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공부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 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빚을 지는 일이고 그래서 너가 맞아. 전공하고 싶냐? 어떤 대학에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까 시주 말 중에 진짜 공감했던 게 너가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본 다음에 그거 되려면 이런 대학에 가서 이런 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넌 이런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묻기보다 너가 세상에 빚을 지면서 한 공부로 세상에 어떤 걸 해결하고 싶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부분이 나는 너무 공감이 갔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 좋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문제를 너는 해결하고 싶니? 그게 결국에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음, 그게 나한테는 그래, 앞으로는 나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아이랑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너가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응, 응, 응. 그런 관점? 아주 의미가 있었네. 맞아. 아니, 나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음, 이 책을 일단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볼까 하고 도서관에서 빌렸잖아. 음, 음, 근데
어느 열정적인 대여자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가로치고 줄을 이렇게 어. 거놓으셨는데 어. 딱 우리랑 반대되는 대목에 엄청 줄 쳐놓은 거 있잖아. 뭔지 알 것 같아. 미래형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 1번, 2번 막 이런 거 막 표시까지 해가면서 해놨더라고. 그게 너무 나 아니야, 나. 누가 썬 아니야? 빌려갔던 건지 이 이전 사람들과 만나서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여기 있잖아요. 써니 있잖아요. 아, 써니요. 그래. 아니 근데 쟤도 이미 저 친구도 이미 너무 우리 쪽이야. 완벽하게 반대된다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빡세게 학원을 지금 5학년이라면 적어도 3개 이상의 학업학원을 세계가 보내면 뭐야? 3개 이상 그러니까 어. 3개 이상의 학업학원을 보내면서 그치 3개가 뭐야? 약간 학교와 어떤 학업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얘기해봐야 돼. 그럴 거면. 지금까지 그런 들었을 때 사람 우리랑 썬도 대화 안 해. 썬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여기에 안만 속해 있지만 이 안에서 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 아이고 아이 중에 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 안에서의 꼰대 입장에서 꼰대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 그럼 기본적인 아, 교육을 그럼. 시켜야지. 사회화는 그 돼야죠, 이 기본적인 인간이. 게 인간마다 다 너무 다르다 맞아. 기준이. 기본이 그렇지. 기본이 아, 너무 그치, 다르지. 기본이 맞아. 많이 다르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김용섭이라는 사람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음.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관심 있게 봤던 미네르바 그 대학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거기 들어가는 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데 들어가려면 결국 더 다방면으로 갈아 넣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그래요. 시각을 갈아 넣는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내비려 둬서 서울대 가래가 미네르바를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미네르바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라기보단.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응.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 갈 애가 부모가 갈아 넣지 않는 상태에서 걔가 스스로 미네르바를 갔겠냐는 얘기예요. 부모가 어느 정도 바닥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나름 아까 까미가 피아노가 있으니까 쳤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것도 결국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강요가 아닌 넛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매일 몇 분씩 쳐 이게 아니고 그냥 옆에 깔아놓는 넛지 정도는 나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이제 정도의 차이가 다들 있는 거겠지. 너가 피아노라도 있으니까라는 말을 했지만 그 학원 보낼 그 돈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랑 비교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돈을 다르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아유가랑 뭐 원스쿨링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쭉 약간 가야 그런 그 되는데. 포인트에서 아까 막 머릿속에서 섞이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그 얘기까지 가야지. 근데 일단 우리는 사실 지금은 대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고 이 책에서 이제 어쨌든 대화의 그 바운더리를 정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넛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그럼 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애를 어디 데려가야 돼? 이제 내가 뭘 알아봐야 돼? 하면서 막 스케줄을 잡아야 돼. 이런 부담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부모고 사실은 그거를 그냥 집에 깔아두는 정도의 넛지는 나는 너무 효과를 많이 봤고 사실. 악기도 나도. 어떤 악기 깔아놓느냐 고민할걸? 어떤 아니, 악기든 깔아놓을 수 있으면 많이 깔아놓으면 좋은데 내가 즐겁고 나도 같이 할 수 그게 있는 포인트야. 거가 그게 포인트인 포인트야.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를 애가 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깔아놓은 건 아니었고 나도 내가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드렸는데 애가 있으니까 치는 건데 막 진짜 시주 말대로 우리 애가 이거를 쳤으면 좋겠다. 이 악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놔뒀는데 애가 안 봐. 그러면 거기에서 강요를 안 하면 난 그건 넛지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맞아. 있는데 막 애가 막 하고 싶어 해. 그러면 뭐 악보 갖다 줄까? 이 정도는 넛지라고 생각이 들어.
야, 너 이거 입고 악보 있으니까 이만큼 쳐. 이게 아니면은 뭐. 그 아니, 정도는 나는 진짜, 여건만 되면 그래, 악기도 다 갖다 놓을 수 그래, 있으면은 그래, 너무 맞아. 좋지. 음악소처럼. 근데 이제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이제 제가 안 하면 나라도 할 수 있는 거를 놔야지 그래, 될 거 그래. 아니야. 돈이 제한이 있으니까. 너찌 중에 최고는 그거겠지.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애 앞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 또 아유가란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 내가 책을 이미 좋아하면, 연결된 듯.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면 책을 열심히 재밌게 읽으면 돼. 근데 아이한테, 야, 너 책 읽는 거 좋으니까 나처럼 읽어를 강요하지 않으면 보여주는 게 최고의 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가 뭐 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 맞아. 책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 이제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데 이것도 나는 너무 이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끔 즐기는 뭐 무료 공연이든 뭐든 보러 갈 수 있잖아. 아이랑 지나가다가 뭐 시가 써져 있는 언제 한번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 그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문화센터에서 시를 써놓은 걸 벽에 다 붙여놨더라고. 할머님들이 써놓은 거를. 근데 그거를 그냥 애가 가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읽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나는 문화생활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비싼 공연을 그치, 가지 예술이지. 않더라도, 그치? 근데 그럴 때 그냥 읽게 내버려 두는 것과 야, 그 글자 틀렸으니까 다시 똑바로 읽어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만 안 해도 나는 이제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부모마다 그 부분 다르겠지만. 봤다. 괜히 미술관 가서 이런저런 그렇지, 설명하는데 그렇지. 설명 다 틀린 거라고 막 아, 그 틀리기도 하고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깔아주느냐 안 깔아주느냐, 관여를 고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관 가면 미용실 가고 싶으세요, 까미님? 예술적인 미용실 곳이죠. 미술관 가면 들리는 소리가 다 그런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뭔 거 같아? 이거 왜 이런 거 같아? 어우, 너무 잘한다. 너. 그러니까 막 아, 그거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그렇지, 봐봐, 그렇지. 이거 봐봐.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고관여가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그걸 즐겁게 감상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가 자극을 받을 아이 같으면 저거 재밌나 보다 하고 자기도 보는 거고, 만약에 엄마는 좋아하지만 난 안 좋아해 할 수도 있는 거, 그럼 냅두면 되는 거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난 이걸 맞아. 좋아하지 맞아, 않는구나라는 맞아, 깨달음. 맞아. 근데 일단 내가 안 재밌는데 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맞아.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정말 위험한 부분은 뭐 뒤에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필요한 거 맞는데 나는 그거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전혀 맞아. 관심이 없는데, 그래, 우리 너 한번 이거 배워봐. 코딩 학원 보내고 막 경제 막 너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관심이 있을 때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부모의 선인 것 같아, 진짜. 즐겁게 뭔가 뭐 공부도 그냥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은 너무 좋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라면 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지금 거의 죽어나가는 상황이잖아. 최근에만 해도 몇 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잖아.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그렇게 드러나는 케이스들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거든. 정말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진단 말이야. 부모들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아이들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결과값이 아이들의 너무나 큰 불행이라면, 이거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오히려 나한테 있어. 우리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보다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떤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압박이랄지, 본인이 어떤 걸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를 그냥 본인 위주가 아니라 남이 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뭔가 자살이라는
극한의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려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새 너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만 겪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 지금. 엄청나게. 맞아. 이게 전 세계 모두가 이러고 있다고 하면 다 같이 대안을 고민해 보겠는데,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더 심하니까 깨달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왜 이걸 아직도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가. 이제 점점 나이도 어려지더라고. 만나보면 우리가 아이 키울 때보다 더 맞아. 어린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내가 막 입학을 준비할 때 하던 고민들을 되게 막 4~5살 때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사교육에 막 하루 종일 학원 가서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에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문제집 풀어야 되고 학원 숙제 하다 보면 자야 되고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하고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 나이대가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진짜. 맞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없을 텐데 즐거움의 기억도 점점 더 없고 점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원을 안 간다는 사실에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만나면 어떻게 학원을 안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맞아. 한숨 쉬었어요, 선. 학원 보내고 싶은데. 그쵸? 그쵸, 맞아. 그것도 있죠. 학원 근데 이제 아이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우리가 학원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 싸잡아서 학원은 다 나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은 아이가 원하냐 안 원하냐지 사실은. 아이가 나 배우고 싶어 가고 싶어라고 해서 아, 보내고 만약에 나 그만하고 싶어 할 때 딱 그만둘 수 있게 해주면 근데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모나 사회나 학교에서 어떤 주입식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겪는 그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불안해서 자기도 싫지만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아픔을 겪는 그 상황도 나오는 거잖아. 나는 애가 원한다고 해도 잘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나는 부모가 하는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 뭐 대학을 가야지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아이가 원하는 학원이냐 아니냐는 지금 특히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예체능일 때는 뭐 예를 들어 맞아, 그게 맞아. 입시를 위한 게 아니고 나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나 축구 하고 싶어 아니면 뭐 그림 그리고 싶어 이게 입시를 위한 게 아니고 뭐 체대 미대를 위한 게 아니라면 나 뭐 이거 배워보고 싶어라고 해서 보내는 건 정말 100% 찬성이야. 그치. 근데 진짜 왜 그렇지?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가? 걔네들은 막 하잖아. 학교 끝나고 막 애들이랑 농구하고 그래, 막 맞아. 그러잖아. 되게 나이가 있는 애들도. 학원을 안 가니까. 학원 안 가니까 진짜 맞아. 학원을 안 그러니까. 가니까 너도 안 가고 너도 안 가니까 가는데 우리 딸이 놀이터를 가잖아? 그러면 한 15분 놀고 들어와. 그럼 왜 벌써 들어왔어? 그러면 걔가 몇 시 학원 가야 된대. 그래서 가는 거야. 더 이상 놀 시간이 없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싹 다 되게 잘 그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면서 본인은 스스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을 다 환수해서 이런 쓸데없는 사교육을 다 없애고 기본적인 걸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은 다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되죠. 뭐 그거야. 그렇게 다 뺏어 상상하면 공산주의로 가.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뭔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봤던 유튜브에서 영국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생들은 몇 시까지 야자를 하거나 끝나면 학원을 가고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네? 학교에 몇 시까지 있는다고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어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 내 말이 그거야 내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그래. 효율이 학교에서 떨어지는 공부를 거야. 제대로 음, 하면 그러니까 굳이 학원을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갈 필요 음, 없는 거잖아. 그런데 가는 거잖아. 음, 그러면 오히려 막 학원 가야 돼, 밤까지 학원 가야 돼서 아침에 학교에서 좀 자야 돼요.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 옛날에. 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애들 체력도 그렇고. 이제 거기 아까 써니 말한 대로 그럼 기본적으로 시켜야 될 교육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영국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이런 영어 수능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보여줬을 때 못 풀어. 영국 애들도 못 풀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변별력에 집중한 입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갈아 넣고 있는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도 별 의미도 없을 수 그렇죠.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결국 그렇죠. 이 안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아. 결국은 글로벌 경쟁은 안 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렇지. 경쟁이잖아, 맞아. 사실. 어. 그리고 결국 모르겠다. 그래서 나 이 무정부주의자 작가가 할래 그냥. 네네.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3 때까지는 전 세계로 비교해 봤을 때 되게 학업 능력치가 좋고 머리가 좋대. 그래서 뭐 수학 이제 올림피아 뭐 이런 데 나가면은 막 되게 상을 휩쓸고 되게 이제 능력치를 발휘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성인이 돼서 이제 직장을 가거나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창업한 사람들을 해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그 12년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의 삶이 이제 꽃길이야 이렇지만은 않다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년 열심히 하면 이제 성공하고 너네 이제 꽃길 걷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90년 내내 계속 힘들 건데 힘들어야 돼 계속. 그냥 뭔가 그걸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그치. 그치. 그러면 내버려 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래에 필요한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 자발성에서 나오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 능동적인 인식,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자발성과 능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능동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계속해서 풀라는 문제 풀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질문할 수 없고 토론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잘하면서 뭘 기대하냐 이거지. 당연히 무슨 노벨상커녕 요즘에 대학생 아이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 질문을 못한다고 하잖아. 질문하는 학생이 없고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고 기자가 된 사람들 역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질문 기회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20대들은 난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기에 모두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고치든 안 고치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동네 왕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답답하죠. 네. 제가 빨리 대통령이 돼서 살아버리든지 해야지. 일단 오늘 내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 이야기했고 너무 해소되는 느낌인데 혹시 하고 싶었던 말 있는 친구 있나요? 다 못한 친구?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없고 계속 이제 약간 답답함과 울분, 열받음 이런 게 자꾸 있죠. 아이들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맞아. 네, 근데 이렇게 대학이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한다면 이걸 왜 개인이 미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 좀 알아서 정리하면 안 돼요, 대학을?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개개인이 살아남을 길을 다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금 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정리 좀 해주면 좋잖아요. 사실 기득권자들과 그들의 네, 자녀들은 이 네,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시 시작하자면은 이 책에 재정화. 의대와 법대 간 아이들의 비율을 보잖아요. 그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들어온 애들이 1, 2%인가 밖에 안 된대요. 맞지, 까미?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인 즉슨 공부를 똑같이 시켜도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의대, 법대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스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하지 원치 않을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변해야 돼. 어떻게 보면 제일 이걸 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인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우리 때는 차라리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잘 가는 맞아. 세대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걸 생기부랑 연결시켜 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자기의 스토리텔링, 자기의 생기부에서 어떤 걸 해왔는지를 이렇게 잘 연결해서 그것을 자신의 스토리로 만들 때 대학을 갈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겠어? 결국에는 입시 상담 받고 컨설팅 받고 뭐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음, 결국 돈이야, 이게. 그렇지. 뭘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돈을 부모의 쓰고. 재력이야. 그렇게 점점 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 나도 열심히 동참하겠어라고 뛰어드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그래봤자 얘기를 하는 경쟁이 안 거지. 된다는 거지. 그래. 그래봤자 그치? 경쟁하고 경쟁 안 살아남을 되지.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설령 미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로 가는 게 경쟁도 안 되려니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해봤자 미래 사회는 또 달라질 거라는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맞아. 또 맞아요. 대통령 되려고요? 선? 조그만 섬 하나라도 사서. 그러니까 약간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그런 건 거야. 앞에서 기득권들이 자, 이쪽이야 하면서 막 몰아가고 있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거기를 쏙 빠져나가는데, 깔아주는 아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구멍이 아니라 옆에 커다란 문이 있어. 근데 아니, 문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 문 이외에는 구멍 말고 옆에는 사실 문이 없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 그렇게 큰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음. 거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두려운 저기로 가기엔 거지. 좀 불안해. 그치. 두려워하면서 차마 못 넘어가고 있는데 거길 넘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맞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 그거 약간 종교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마무리로 이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던 게, 공부하지 않는 부모가 변화도 모른 채 관성에 따라 자식의 미래에 관여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과거의 상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제일 독이 된다라는 것이 나는 너무 와닿았어. 핵심이지. 맞아. 그치? 맞아. 그래, 애들은 음. 알아서 하겠지. 이건 우리를 위한 책인 것 같아. 사실. 맞아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이런 마인드 되게 많지 않나요?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그게 질린 거지. 갈아 넣다가 이제 질려버린 거지, 공부에. 근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시대로 점점 더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지. 그쵸. 맞아. 근데 이 불안감 때문에 괜히 애들을 잡지 말자. 그렇지. 나나하자. 공부는 나나하자. 그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열심히 이야기를 한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가 네, 이게 까미도 고생 많았습니다. 에너지가 안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저는 주제다 보니까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들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이게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거든.
많은 시간이 들어갈 만큼 애정이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우리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을 수 있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댓글 남긴 거 못 봤죠, 시쭈? 네. 나 어제까지도 봤는데 못 봤는데.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어쩌면 국내 최고의 평론 수다 컨텐츠일 텐데 입소문 더 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어서 엄청 기분 좋네요. 좋은 내용의 방송 고맙습니다라고 기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아, 내부자잖아요. 아이, 기대를 했네. 그래도 고마워요. 그럼요. 요거 듣고 있을 기수님, 네,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올게요. 시쭈선 체라 고마워. 안녕. 안녕. 바이바이.